주 띵커와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오늘이 처음인 나의 날이기를. 살아있는 오늘의 연속이 다시 살아있는 시간을 살게 합니다. 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삶이 그리하여 매우 소중합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농밀한 하루의 시작. 죽은 몸이 아니라 죽어있는 일상이 우리를 진짜로 죽게 만듭니다. 오늘도 농밀한 하루를 보내시길.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좋은 글, 좋은 글귀, 필사, 긍정확언. 샵4.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살아도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죽은 시간은 두렵다. 흐르지 않는 정신이, 숙이지 않는 고개가, 설레지 않는 마음이 두렵다. 죽은 몸이 아니라 죽어있는 일상이 두렵다. 그러니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김종원 작가, 긍정확언, 필사.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다정하게 다가가기. 최근 남고생 대상 강연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순간 중앙에서 이런 외침이 나왔다. 그럼 열라 대박 좋죠.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 이제는 기품 있게 말하는 게 어때? 그건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그러자 학생은 조금은 반성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열라 대박 이라는 표현보다 스스로 기품 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다. 원래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로 이미 그 학생의 삶은 빛나기 때문이다. 사실 기품 있다라는 말도 애매한 표현이다. 모든 표현에는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에게 말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자. 모두가 아닌 나만의 표현을 해보자 라는 것이다. 그 남학생은 강은혜네. 강조한 내 의지를 이해했으며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뚜렷한 답은 하지 못했지만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도리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1. 내일 오전에 오랜만에 홍대로 가는데 정말 근사한 빵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빵을 워낙 좋아해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2. 왕복 25km 정도인데 내일 홍대까지 걸어서 다녀올 예정이다. 오랜만에 한강 보면서 사색하고 싶다. 3. 매년 올해에는 덜 열심히 쓰자고 다짐하는데 매년 작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쓰고 있다. 생각이 그리 되는 과정이 보석보다 아름답다. 4. 싱글몰트 위스키를 즐기는 삶에서 와인으로 패턴을 완전히 바꿨다. 아주 오랜 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다시 싱글몰트 위스키를 즐기고 싶다. 5. 실내 자전거를 하도 치열하게 타니 2년마다 안장이 찢어지고 기계에서 소리가 난다. 추천하는 실내 자전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숙제 몇 시까지 끝낼 거야? 책 언제까지 다 읽을 거야? 아이의 창의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루는 한국의 아이들과 뉴질랜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물컵 모양이 그려진 종이에 원하는 대로 그림을 완성하라. 역시 한국의 아이들은 빠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입이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도착만이 삶의 목표인 사람처럼 맹렬하게 달려갔죠. 하지만 뉴질랜드의 아이들은 중간중간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종이를 회전해도 되나요? 저에게 자를 주실 수 있나요? 뉴질랜드의 아이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갔어요. 그들의 표정은 과정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뉴질랜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다른 나라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아이들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급하게 마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중간중간의 과정이 존재하는 결과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빠르게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필요한 영역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기계가 대신 해주고 있죠. 과정의 가치를 아는 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자 빛나는 가치입니다. 시키는 일만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아마추어는 마감을 정해두고 일을 시작하지만 프로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결국 그 사람이 사색하는 시간의 질로 결정되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시간 제한이 없어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나 과제를 제시한 후 자꾸만 이렇게 묻는 건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 줄 알아?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이렇게 망치와도 같은 말이 나오죠. 그렇게 느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학교랑 학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곧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자야겠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창의성을 망칩니다. 창의성에 필요한 건 안정성인데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 아이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게 되죠. 더욱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이런 말로 아이의 생각을 기다리며 따뜻하게 격려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해봐.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네가 생각한 것들은 늘 엄마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기대감이 높아져. 결과를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거니까. 마감 시간을 정하고 강요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죠. 혼나지 않기 위해 대충대충 하고 나중에는 답안지를 몰래 보기도 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그럴듯한 결과를 내기만 하면 혼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죠. 단순히 혼나지 않기 위해 사는 아이의 삶,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결국 그렇게 순수한 창의성은 사라지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 타인의 것을 베끼는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을 증명하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자기주도 학습도 결국에는 더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주면서 저절로 시작하는 부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에 시간을 주지 않으니 문제만 커지는 거죠.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면서 왜 자꾸 마감 시간을 정해주나요? 창의성을 원하면서 왜 남들과 같은 방식을 추구하나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모자란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속도를 높이거나 일시적으로 성적이 오르면 불안해지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순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창의성을 길러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더 방황하며 실패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결국에는 아이를 위한 가장 멋진 선택이 될 테니까요. 띵컬킴,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창의성.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0월 28일.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자.